문법에 대한 집착은 꼭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문법에 대한 집착을 사실 한 데에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까놓고 말하면 솔직히 안녕하세요, 아이비쌤입니다.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영상들과는 별개로 제 채널에서 영어에 관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서 이제 이 비디오를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어 진짜 오래 배우잖아요. 언제부터 배우죠?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니까 사실 대학교 때 가면 10년 정도는 배웠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를 굉장히 오래 배우는데요. 그 오래 배우는 기간에 비해서 효율성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너무 뼈저리게 느껴요. 학교에서 가르칠 때면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영어가 좋다, 싫다 물어보는데 싫어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영어를 빡세게 이렇게 정말 정석대로 잘 공부한 친구들이 너무 안타깝게도 싫어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영어 상관없어요 이런 거는 대부분 외국에서 살다 왔어요. 대부분 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베이스 있잖아요. 영어의 감이라는 거. 그 감이라는 부분이 본인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거죠.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영어를 공부를 해야 하는 과목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언어의 하나다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냥 도구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괴리감을 굉장히 제가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가 좋아서 영어 선생이 된 케이스라서 이 영어에 대한 좀 오해? 오해라고 하긴 좀 그럴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괴롭혀 왔으니까. 근데 오해라기보다는 영어에 관한 여러분이 접근하시는 방법들 중에 제가 이거는 반드시 너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다. 이거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조금 추려서 유튜브 영상을 찍어보고 회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어에서의 마인드셋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알려드릴 첫 번째 마인드셋은 뭐냐면 절대로 문법에 집착하지 말아라예요. 왜냐면요, 문법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문법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문법 중요합니다. 필요할 겁니다. 영어를 여러분들이 점점 내가 조금 더 뭔가가 발전된 영어, 뭔가 내가 있어 보이는 영어 하려면은 문법이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첫 번째 마인드셋이에요. 문법에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법에 집착을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요, 우리 문법은 법이잖아요. principle이에요. principle이라서 right하고 wrong이 있어요. 맞고 틀린 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집착을 하는 순간 영어를 보면 하기 싫어져요. 읽기 싫어지고요. 문법을 보면 짜증이 나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감정적인 느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emotional한 barrier라고 하는데 교육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에 안 좋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문법에 집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어가 싫어지는 거죠. 아, 선생님 저 영어 원래부터 싫었고요. 영어 공부할 생각 없고 그냥 대학만 가면 되잖아요.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래서 대학을 갔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배운 영어는 이런 영어가 아닌데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영어는 다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게 Please don't be obsessed with English grammar. 이거예요. 절대로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문법에 대한 집착을 사실 한 데에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까놓고 말하면 솔직히 학교에서도 문법 문제만 미친 듯이 내는 선생님들 계시죠? 그런 선생님들은 사실 자신의 영어 실력을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문법 문제 내기가 가장 쉬워요. 일단 문법이라고 하면 우리 일단 노이로제란 말이에요. 이거를 굉장히 이모셔널한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계속 내면서 이제 아이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문법을 계속 내면서 나는 꿀을 빠는 거죠. 가장 쉽게 낼 수 있으니까. 그냥 문장 주고 밑줄 치면 됩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혹은 단답형으로 다음 문단 중 좀 잔인한 문제들은 문단 중 틀린 것을 찾아서 고쳐라. 문법적으로.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그냥 내기만 쉬울 뿐. 그리고 생색내기 좋잖아요. 나의 지식을 뽐내기 좋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육이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가지게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연구가 있어요. 영어를 가르치는 우리 영어 교육자들이, 에듀케이터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대체 그냥 영어가 필요 없는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영어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너무너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트래킹을 해가지고 스터디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결과가 나왔냐면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질 중에 자질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지만 캐파 중에 하나가 뭐냐면 ambiguity tolerance예요. 무슨 뜻이냐면 ambiguity는 애매모호함이에요. tolerance는 참는 거예요. 애매모호함에 대한 참을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언어를 다른 사람보다 잘 배우는 사람들이. 그래서 good English learner, good language learner, successful language learner의 특징이 뭐냐면 ambiguity tolerance가 상당히 높대요. 이 문법 뭔지 내가 정확히 알아야 돼. 내가 이거 분석 정확히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서 나한테 꾸준하게 인풋을 계속 쌓아왔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언어를 굉장히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successful하게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법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그죠? 이거 하나하나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거 문법적으로 분석해봐. 이 문장 좀 주어 동사 어디까지야? 이 문장 몇 형식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시야가 좁아져요. 영어에 대한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내가 진짜 필요한 영어를 하려고 할 때 그게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기는 제가 지금 문법을 설명을 하려는 뭐 그런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영어에 5형식 문법이 있잖아요. 문장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있는데 뭐 1형식은 주어, 동사로 끝 이런 거. 그다음에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뭐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리고 영어 문장들은 5개로 다 나눠질 수 있고 이제 이 5개를 모두가 이제 뭐 conquer하면 정복하면 이제 영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배우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5형식은 이거를 배우는 게 영어에 효과적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지만 근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5형식 없이도 영어 잘할 수 있어요. 요 5형식에 절대 집착하지 마세요. 영어를 공부를 하면 하실수록 느끼실 겁니다. 5형식에 딱 들어맞지 않는 문장들 엄청 많아요, 영어에. 그래서 이 형식에 집착을 하는 순간 자꾸 거기에 내가 그냥 categorizing만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은 어디 몇 형식에 들어갈까? 이 categorizing, 자꾸 이 분리만 하다 보면요. 영어가 느는 게 아니라 linguist가 돼요, linguist. 언어학자가 돼요. 그래서 나는 언어에 정말 관심이 있고 이 언어가 어떻게 파생돼가지고 음성학이 어떻게 되고 morphology가 어떻게 되고 뭐 어문학이 어떻게 되고 나 이런 데 관심 있다. 그러면 이제 영문과 가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고 나는 영어 자체에 대해서 그냥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형식의 집착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5형식으로 나누는 게.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냥 Do you know 5 types of sentences in English? 그러면 이제 미국에도 What? 이렇게 다들 What's that? I've never heard of it.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영어 하는 사람인데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에 대한 집착도 좀 버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제가 영어를 배운 사람의 입장으로서 토종 한국인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liberalize 해주더라고요. 영어를 배울 때. 틀려도 돼. 꼭 거기에 다 맞는 건 아니야. 그리고요, 영어는 logical한 language가 아니에요. language의 logical함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영문과로 오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영어 영문학과 출신인데 영어 이제 어학을 배우면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언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abstract해요. 추상적이에요. 많이 쓰는 그런 우리의 usage를 갖다가 categorize 해놓은 게 그냥 문법입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예요. 이게 영어가 짜증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사실. 그쵸? 그냥 그런 거예요. 원래. 이유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를 공부를 하실 때 문법에 자꾸 집착을 하시고 막 문장 형식에 집착을 하시고 막 백날 분석을 해봤자 사실은 이거는 고등학교 때 필요한 그냥 수능 분석 정도에서 끝이 날 겁니다. 진짜 영어가 필요할 때, 대학교 때 가서 내가 진짜 필요해. 취직할 때. 그 다음에 내가 취직을 했어. 그 다음에 승진해야 돼. 아니면 나 정말로 영어 이제 진짜 잘하고 싶어. 나 제발 여행 가서 스피킹 좀 수월하게 해보고 싶어. 라는 분들께서는 이 미래까지 생각을 한다면 문법 집착 꼭 버리세요. 문법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길이 결국에는 나중에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또 ambiguity tolerance 절대 잊지 마시고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해체해서 그 하나하나의 구조와 모든 뜻을 다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중요해요. 어느 정도 영어의 수준이 올라간 다음에 내가 정말 내 영어의 빈 곳을 채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문법을 빡세게 한번 쫙 훑어보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마인드셋을 문법이 중요하다, 문법부터 잡아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를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영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틀리면 어때? 그냥 말해. 괜찮아. 라고 이렇게 스스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려면 문법에 대한 집착을 버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영어 공부 접근법 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혹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좀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내용이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디오스!